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8위 공개합니다. 이것이 저지른 광란의 복수살인극. 지난해 10월 21일 아르헨티나 북서부 산 미겔 데 쿠투만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잠깐만요. 사람 아니야? 여기 누가 누워있는 겁니까? 뭐야? 아니, 지금 옷이 뭐 다 벗겨진 채로 지금 뭐 눌려있는 것 같은데? 너 발로 툭툭 차는데요? 집단 폭행 뭐 이런 사건인가요? 그러게. 자, 이 집단 구타를 당해 쓰러진 남성은 강도 미수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얼마 전 석방된 25살 남성 과이마스였습니다. 그를 폭행한 사람들은 같은 마을의 평범한 주민들이었고요. 근데 뭐 형량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나요? 왜 그렇다고 해도 저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원한을 샀었나? 그러게. 이 주민들이 과이마스를 집단 폭행한 이유는 나흘 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 마을에서 9살 소녀 아비가일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아비가일이 입고 있던 옷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사라지기 전에 과이마스랑 같이 있었대. 과이마스 그 자식 마약에 찌들어 살더니 그 어린애를 죽인 거야? 가만히 두었다간 우리 딸한테도 몹쓸 짓을 할지 몰라. 절대로 용서 못해. 과이마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대분노. 그를 찾아가 집단 구타한 것뿐 아니라요. 흉기로 찌르고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산채로 불에 태우려고 한 겁니다. 어허. 그렇게 과이마스를 응징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무려 500여 명. 그리고 수많은 주민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과이마스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니 뭐 원망스러운 마음은 알겠지만은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범인은- 밝혀져도 저러면 안 되죠, 사실. 예.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지. 격분해서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죽였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경찰 조사 결과 과이마스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밝혀졌지만요. 정말?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과이마스는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깨닫지 못했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에게 사과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의 목숨을 앗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닙니다. 잔혹한 범죄자를 살해한 마을 주민들. 과연 범인이 죽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만족할까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6일 공개합니다. 지난해 7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16살 마디 히메에게 익명의 번호로 전송된 한 동영상. 해당 영상에는 히메와 친구들이 알몸의 상태로 술과 담배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그게 몰래 촬영을 한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히메와 친구들은 영상 속에 찍힌 문란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뭐야? 조사를 해보니 해당 영상은 음란물에 치어리딩 팀 소속이었던 히메와 학생 2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무서운 게 순식간에 확 퍼지거든요. 맞아요. 이걸 뭐 몇 개 지운다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퍼지고 나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16살밖에 안 된 학생들이 얼마나 또 놀라고 그게 평생에 수치겠습니까? 아, 누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지난 3월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인이 아동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경악해 한 범인의 정체. 그녀의 이름은 라파엘라 스포네루요. 피해 학생들과 같은 치어리딩 팀에 있던 한 학생의 엄마였습니다. 친구 엄마가 범인이었다고요? 네. 이 스포네가 딸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런 끔찍한 만행을 벌인 이유. 걔가 질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 걔랑 어울리지 마. 감히 내 딸을 따돌려? 가만 안 두겠어. 니들도 당해봐. 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한 피해 학생 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스포네의 딸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 뒤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영상이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과 언론에서는 스포네가 자신의 딸을 따돌린 치어리딩 팀 학생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고 추정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스포네의 딸은 엄마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저지른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게 딸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딸을 망치는 길이죠. 저렇게 되면 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뭐 사실 따돌림을 내 딸이 당했다. 이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지만 저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어른다운 합리적인 해결법을 찾았어야죠.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만행은 당신의 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 11위를 공개한다. 자, 이번 특종은요. 사진 먼저 공개합니다. 아, 이분은 얼굴 보니까 저는 알겠네요. 기억이 나네요. 뉴스에 얼마 전 났죠. 네네네. 네. 자, 얼굴에 큰 멍이 든 이 여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70대 여성 시에샤오전인데요. 지난 3월 17일 오전 시에샤오전 할머니는 자택 인근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거기 중국인?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을 향해 갑자기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쓰러진 시의 할머니는 눈가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죠. 아휴, 정말. 저 나이 든 분들은 이게 맞은 것도 문제인데 저렇게 해서 넘어지다가 저 고관절 같은 데 부러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아프셨을지 가늠이 제되지 않는데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예?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땐 한 백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자신을 폭행한 남성을 향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휘두른 막대기에 흠씬 두들겨 맞은 남성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Thôi bằng nó thui con trâu luôn, trâu chết, thui bằng rồi lại đó. Ngon ghê à. Con trâu thui bằng nó thui con trâu luôn, trâu chết. 길 가던 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건 살인 미수예요. 진짜 살인 미수. 진짜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정당방위예요, 저건 진짜. 상식적으로 저 할머니가 뭐 손에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들었다 한들 저 한 30대로 보이는 저 청년이랑 싸우는 게 그게 70대 할머니와 30대 70대 할머니인데 지금 저 할머니는 바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시는구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면은 저거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또 들어가요. 또 고소하지. 네. 맞은 사람이 또 고소를 하니까. 근데 미국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 같이 한번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그치.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를 폭행한 범인 젠킨스는요. 사실 할머니를 만나기 직전 이미 83세 베트남계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계 미국인인 시의 할머니가 폭행당한 것 역시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인종차별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시아계인들을 향한 증오 폭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저 할머니가 반격 못할 줄 알고 폭행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전에도 반격할 줄 알면 고령자만 공격하지 않죠? 네, 그전에도 80대 할아버지를 공격했다니까 저 사람은 좀 치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뭐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비겁한 짓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인종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그는 복수의 천사인가 악마인가? 2017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불과 닷새 사이에 웨슬리 헤이즈 데마레스트, 안드레스 발보사, 찰스 리몬 알비 등 남성 3명이 각각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이런 말을 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천사다. 너희를 정의 구현하러 왔다.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은 모두 한 사람의 소행. 정체불명의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맞은 피해자들은 얼굴에 큰 멍이 들거나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봐요. 난 빚진 걸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 이건 내가 가져가지. 정의 구현이면 남의 걸 왜 훔쳐? 뭐 이게 뭔가의 복수를 하러 온 거긴 한데 네. 아니 대체 범인의 정체가 뭡니까? 며칠 뒤 체포된 범인의 정체,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남성, 제이슨 부코비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부코비치는 원한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네? 아니 뭐 복수심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정의 구현은 뭔 얘기예요? 묻지마 폭행이잖아 이거. 부코비치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그들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한 겁니다. 부코비치에게 폭행을 당한 세 남성은 사실 아동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네. 자기가 저렇게 뭐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데 그러라고 돼 있는 사회도 아니고. 본인이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부코비치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부모님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숱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복역 도중 부코비치는 자신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범죄자 등록 원부 사이트에서 아동 성폭행범의 명단을 파악,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정말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지만 범죄가 없길 바란다면서 범죄를 계속 본인이 추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코비치의 행동은 결코 정의 구현이 아닙니다. 만약 주변에 범죄자가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직접 나서서 응징해서는 안 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태국 앙통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수십 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16살 때 같은 반이었던 그부들은 어느덧 69살의 노인이 돼 있었고요. 그들은 53년 전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따나팟과 수탓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 왜 그렇게 날 괴롭힌 거야? 내가 그냥 장난친 거겠지. 전혀 기억이 안 나. 53년 전 학창 시절에 수탓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따나팟. 그는 수탓에게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물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수탓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왔는데 너는 그걸 기억도 못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나팟은 성인이 된 뒤에도 종종 친구들에게 과거 수탓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할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이제라도 나한테 사과해. 53년 전 일이야. 새삼 이제 와서 왜 그래 너. 그냥 잊어버리자고. 학교 폭력 가해자인 수탓은 끝까지 따나팟에게 사과하길 거부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아니,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잊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화나고 더 상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탓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자 울분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따나팟이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총. 어머. 53년 동안 쌓여있던 따나팟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의 손은 방아쇠를 당겼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을 저격하며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습니다. 헐. 그리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 총을 준비해 갔구나. 총을 준비해 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한이 그냥 뼈에 사무쳤네. 그렇네. 69세가 돼도 용서가 안 되는 게 남아 있었네요. 그게 학폭인 것 같아요. 한창 성장기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데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 벌어진 또 다른 충격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중국 30대 남성 창 모야오가 50대 남성 장모린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 모야오는 무려 20분 넘게 장모린의 머리, 얼굴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주먹 세례를 퍼붓습니다. 건장한 청년의 폭행에 50대 장모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 원한이 있구나, 원한이. 엄청 화났네. 무차별 가격입니다. 근데 대화의 내용 보니까 좀 모멸감을 많이 줬었나 봐.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에휴. 사건 이후 경찰에 체포된 창모야오가 밝힌 폭행 사유. 예전에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날 엄청 때렸다고요.
20년 전 창모야오가 중학생 때 선생님이었던 장모린이 그의 학습 태도를 지적, 창모야오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머리를 10번 이상 발로 찼다는 겁니다. 저건 아니지. 창모야오는 당시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줄곧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는 악몽을 꿀 정도로 무려 20년간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선생님 장모린을 마주치자 그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 그렇게 20년 만에 선생님에게 주먹으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20년이 되게 불쌍하고 안타깝긴 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됐으니 이제는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나쁜 폭력 선생님 때문에 망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스승인 장모린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선 창모야오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을 못 믿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한 사람들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애초에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 위로받아야 할 피해자였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해자가 된 그들. 폭력과 살인과 같은 범죄는 결코 정당한 복수는 될 수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아침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뭐야? 저건 일부러 박은 거잖아요. 저 돌진한 거예요. 저거 급발진 아니면 저건 일부러예요. 나 너무 끔찍하다. 저 노렸어. 저건 뭔가 의도적인 어떤 살인 행위 아닙니까? 살인 미수죠, 저거는. 고의로 저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그렇게 의도적인데? 느껴지죠. 네. 그리고 이 충격적인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30분 뒤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가 사실은 운전하다가 자전거에 탄 사람을 들이받은 것 같아요. 뺑소니 사고 범인이 자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자수한 여성의 이름은 미스티 윌크. 그녀는 자신이 자동차로 누군가를 쳤지만 피해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놀랍게도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고 피해자는 윌크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니,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해놓고 모른 척 신고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자 정말 황당하게도 윌크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갑자기 무죄? 뺑소니 사고 발생 전 윌크와 남자친구는 함께 공원에서 데이트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나 사실 에이즈 환자야. 야, 너도 걸렸을 텐데 이제 어쩌냐? 이미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졌던 남자친구가 뒤늦게 본인이 에이즈 감염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딱지난다. 뭐 하는 인간이야. 야, 진짜. 야, 여자친구한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관계까지 맺었다고 하고 그걸 나중에 논리를 이렇게 조롱하듯 얘기했다고 하면 그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안 돼. 진짜 사랑은 했나 싶어요. 저런 식으로 대응한 걸 보면. 미국에서는 에이즈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안 알리고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이거 범죄거든요. 범죄로 치죠. 중범죄로 칩니다. 그렇습니다. 윌크는 자신도 에이즈에 감염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신을 위로해주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려고 하자 겁에 질려 차를 타고 달아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자친구를 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남자친구가 두개골과 척추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대배심은 윌크를 2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 결국 그녀는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좀 법이 돼 있잖아요. 아는 얘기 안 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뭐 중범죄라고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단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에이즈를 숨긴 남자친구를 향한 그녀의 아찔한 복수.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요?